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경제를 말하다는 IT와 반도체 이슈, 그리고 신소재와 미래기술 및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컨텐츠를 통해서 업계의 전망과 투자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 주머니 속의 기업들, 즉 제 포트폴리오 속의 종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기회에 개수를 세어보니 제 포트 속에는 총 11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매일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는 제 귀한 자식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중에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다시 말하면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종목 일부와 제가 왜 이 기업의 주식을 구입했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나도 많이 듣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이고요. 컴퓨터 GPU 설계 회사입니다.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본 회사일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포스라고 하는 그래픽카드 제품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임도 안 하는 제가 왜 GPU 회사를 구입을 했을까요? 이제는 CPU가 아니라 GPU의 세상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래픽카드의 수요가 갑자기 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라고 불리는 암호화 화폐의 붐이 일어났던 시기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채굴에 그래픽카드의 사용이 대량으로 요구되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정말로 폭발적인 그래픽카드 매출에 가파른 성장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가상화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계속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암호 문제를 가장 빨리 푸는 사람에게 정해진 양의 가상화폐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연산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쓸수록 남들보다 더 많은 가상화폐를 얻을 수가 있죠. 컴퓨터에서 일반적인 연산은 CPU가 담당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채굴에서 CPU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그래픽카드입니다. 가상화폐 채굴에 필요한 단순 연산의 성능은 오히려 CPU보다 GPU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암호화폐 수요 폭락으로 인해 GPU 재고의 누적과 지포스 20 시리즈에 대한 실망 등의 악재가 겹치고 겹치면서 엔비디아는 한때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는 복잡한 연산이나 시뮬레이션, 무엇보다 차세대 먹거리인 인공지능 개발 등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재료였습니다.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디오 게임 관련 제품 외에도 데이터 센터 부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이 제가 엔비디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회사의 시총은 미국 1위 반도체 회사 인텔을 누르고 정상을 점령하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수혜주이기도 하죠.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가 도래했고 이런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는 종목에 투자를 함으로써 성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 종목씩 아주 짧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엔비디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해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려가는 것입니다. 시대의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이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업들을 선별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기업들을 속아내서 포트폴리오를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가 바로 하는 일이거든요. 다음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샀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우 고전적인 IT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수요가 늘어나면서 끊임없이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업계 1위인 아마존을 누르고 미국 국방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제다이 프로젝트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 또한 코로나에 오히려 강세를 보였던 수혜 종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꾸준히 우상향함을 통해서 저에게 매우 안정감을 주는 종목입니다. 이런 안정감은 배당을 많이 주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MS는 고전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변화를 모색하면서 진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오래 살아남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자, 다음은 아마존인데요. 제 포트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또한 MS처럼 코로나의 강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아마존의 캐시카우는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주당 가격이 만만치 않은 아마존을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오너이자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 때문입니다. 저는 현장에 스타 플레이어가 살아있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애플이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어서고 제가 애플 제품을 애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애플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의 애플에 스티브 잡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어찌됐든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이조스는 블루 오리진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주로 나가려는 개척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프론티어 정신이야말로 가장 미국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닷컴을 주머니에 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종목은 또 하나의 우주 개척자인 일론 머스크가 건재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오너 리스크가 다소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에 대한 호감이 테슬라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제가 테슬라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시대의 변화 때문입니다. 화석연료를 태워서 굴러가는 내연기관차의 종식의 중심에 테슬라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테슬라와 니콜라가 장기적으로 이 뒤바꿀 수 없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할을 잘 수행할 뿐 아니라 탁월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꾸준한 우상향을 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주가가 널뛰기를 하는 종목입니다. 초기에는 이런 움직임 때문에 매수하기가 참 꺼려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테슬라의 매력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 또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폭등의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죠. 고맙게도 말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2,000달러를 넘어서기까지 했다는 것은 더욱더 저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투자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말하다 채널에서는 매일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데일리 리포트와 업계의 이슈와 상황을 전해드리는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채널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영상도 좀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선 종목들 중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몇 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모든 투자는 시장의 흐름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짚어드린 종목이 지금도 우상향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우상향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다른 시대의 흐름이 감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시장의 흐름에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본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